내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기다려봐. 시리아 랩해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김치, 볶음, 김치, 이거 원래 김치, 볶음. 이거 말고 다른 거였는데? 시리아 랩해줘.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김치, 볶음, 김치, 볶음. 너네 혹시 네이버에서 그 번역기로 있는 팝하고 써봤어? 완전 많이 써봤지. 진짜 언제 써봤어? 막 1학년 때 영스, 막 영발 팝하고 맨날 들었지. 필수. 써봤지 과제 같은 거 할 때. 맞지. 그치? 그거 없으면 대학생활 힘들잖아. 맞지. 그러면 그거 말고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들어봤어? 자율주행 그 막 뭐지? 일론 머스크 맞아. 그거. 맞아. 테슬라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맞아. 그런 기술인데 한번 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 방금 말한 거 시리와 팝하고랑 자율주행 자동차의 공통점이 뭐인 것 같아? 딱 봐도 알지. 뭔데? 뭔데? 딱 봐도 AI 관련된 맞네.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 정답이야. 자율주행 인공지능? 맞아. 정답이야. 그러면 너네 혹시 인공지능에는 관심 있는 편이야? 봐야지. 내 주식이 거기에 달려 있어. 오, 진짜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학교에서라던가 이 미디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원하던 대답이 나왔어. 너네가 평소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울 거야. 무슨 이야기인데? 걸?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귀를 쫑긋. 잘 세우고 한번 들어봐. 때는 2020년 9월 11일이었어. 평소와 다를 거 없는 어느 날이었지.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수정안을 발표했어. 수정아? 네가 웃으면 어떡해. 때는 2020년 9월 11일. 평소와 다를 거 없는 어느 날이었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정안을 발표했어. 수정아? 근데 개정 교육과정의 수정안은 자주 발표가 되긴 해.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어. 근데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이런 데 많이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거든? 뭔데? 너네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진로 선택과. 나 때는 기백, 확통, 미적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기백, 확통, 미적. 그치. 우리 때는 수원, 수투. 미적원? 미적투? 기백? 그게 다 진로 선택 확통. 과목이야? 아니? 우리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었어. 맞아. 그치.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기고 요즘 고등학교 교과목은 1학년들이 듣는 공통 과목 그리고 2, 3학년들이 듣는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와 흥미를 고려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근데 한번 들어본 것 같아. 맞아.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거야. 수학 교육 이런 시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진로 선택 과목은 또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등 좀 자기 진로에 맞게 심화 과정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 이제 20년도 9월 11일 이전 개정안까지는 기하, 실용 수학,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기본 수학 이렇게 5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9월 11일 이후의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지. 요거 추가됐네. 어떤 거지?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이 수학이 들어갔네. 맞아.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새로 추가됐거든.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학 과목 중에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과목이 있었어? 확통? 확통?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맞아. 근데 확통 조금 막 통계 같은 거 배우니까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과목들 거의 없었잖아. 맞지.
기하 이런 게 조금 일상생활이랑 연관을 많이 짓지 않았나? 기하. 아니면 통계? 그렇지. 기하도 있지만 특히 통계를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맞아. 그 외적인 것들 다른 과목들은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인공지능 수학은 얘기가 좀 달라. 뭐가 달라?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의 생각은 쏙 들어갈 거야. 전혀 안 뜨는구나 보면. 전혀까지는 아니고 먼저 교육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수학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오케이.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실생활 문제 해결이 나오지. 그렇지. 그러네. 두 번째,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좀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조금 어렵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치. 바로 와닿지가 않잖아. 근데 이제 단원명을 한번 봐보자. 단원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 단원이 한번 읽어볼까? 인공지능과 수학, 그렇지. 두 번째. 자료의 표현, 세 번째. 분류와 예측, 네 번째. 최적화. 그치. 근데 뭔가 우리가 막 수학 과목에서 배웠던 거랑 뭔가 단원명이 약간 생소하지 않아? 맞지. 이제 일단은 인공지능과 수학 단원에서는 사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일 거야. 어떤 걸 배우냐면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만 배울 거예요. 여기 단원에서는. 여기 이제 교과서도 같이 참고하면서. 도입 같은 느낌이구나. 그치.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 과목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단원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이 단원부터는 얘기가 달라져. 2단원? 이 단원은 제목이 뭐였지? 2단원? 자료의 표현. 맞아. 이 단원은 자료의 표현 단원이었어. 이 단원은 텍스트 자료와 이미지 자료. 보면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가 있지. 맞아. 두 개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음. 여기서부터는 집합, 벡터, 행렬, 통계 등의 수학적 개념들이 등장하게 돼. 행렬이 새로 다시 들어왔네.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맞아. 지금은 사라졌잖아. 맞아. 행렬. 오 맞네. 그치. 나 안 배웠었거든. 맞아. 우리도 다 안 배웠어. 똑같잖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맞네. 당황했잖아. 맞아. 교과인데 행렬을 어떻게 안 배우지? 하는 눈빛으로. 맞아. 그리고 이제 2단원에서는 이 텍스트 자료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학 말고도 이제 정보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 TF, DF, IDF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 들어봐. 그치. 오빠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듣는 말인데. 이제 TF가 단어 빈도수, DF는 문서 빈도수, IDF는 영문서 빈도수라고 해서 여기 이제 교과서를 잘 보면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을 거야. 그렇네. 다 뭐 개념 나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나와 있지 지금? 3단원? 그치. 3단원. 3단원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 분류와 예측? 그치. 보고 잘 말하는구나. 분류와 예측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의사결정 활동이야. 의사결정. 의사결정 활동. 이때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가 활용이 돼. 혹시 유사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유사도? 유사도는 안 들어보고 유사가 그 유사가 맞지? 유사하다 할 때 유사. 그치. 유사도 검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못 들어봤어. 참 유감스럽네. 미안하다. 들어봤어야 했는데. 유사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뭐 무슨 그런 느낌인지는 거지. 알겠지. 맞아. 유사도 언제 썼어? 대학교 수업 들을 때? 유사도? 잘 생각해봐. 유사도. 힌트. 힌트? 이제 과제. 과제? 그 출처 표기해가지고 문서 유사도 보잖아. 맞아. 유사도 검사 막 했잖아. 영스 때도 하고 글쓰기 때도 하고 했잖아. 기억나지? 대충? 맞아. 그 유사도 할 때 유사도거든. 이제 유사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두 텍스트 사이에 유사한 정도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판별해? 그치. 좀 신기하지 않아? 나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깜짝 놀랐거든. 실제로
유사도에 대해 살펴보면 유클리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음. 자카르트 유사도 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빼서 제곱하고 루트 씌운 거고. 맞네. 약간 거리 공식 비슷하네. 맞아. 유클리드 유사도, 유클리드 기하. 맞네. 그치. 그다음 코사인 유사도는 뭐 같아 이거? 벡터 2개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 남았지. 이건 기억나. 뭐였지? 최적화. 최적화. 그렇지. 최적화. 맞아. 형도 알다시피 최적화는 인공지능 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래서 4단원에 들어갔구나. 그렇지. 이 단원에서는 오차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인 손실함수 기억나지? 수업 때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손실함수를 구성해서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찾아서 최적화된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사하강법, 그치. 경사하강법을 배워.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건데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치.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지. 생각보다 본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는 기초적인 개념들을 많이 잡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 대해 알아봤잖아. 그러면 고등학생이 듣기에 이 과목은 좀 어떤 거 같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과연 선택을 많이 할까 싶기도 하고. 맞아. 생소한 과목이긴 하지. 원래 보통 학생 때 배우는 거랑은. 맞아. 근데 또 흥미가 느낄 만한 요소도 좀 많이 있고. 근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과목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일단은 이렇게 식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과목의 내용, 구성 같은 거는 실생활이랑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일단은 그냥 어떤 공식만 주르륵 나열해주고 이거를 배워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있어. 2021년 12월에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야. 제목을 한번 읽어볼래? 외면받는 인공지능 과목 서울고교 250곳 중 한 곳만 선택.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거? 외면받는 인공지능 과목 서울고교 250곳 중 한 곳만 선택. 놀랍지 않아? 서울에서도 서울이 250곳 중에 한 곳만 이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선택을 애초에 안 한 거네 학교에서. 그렇지. 나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어. 그리고 이러한 실태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치기에 많은 한계점도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면 이 과목을 수학 교사가 가르치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정보 교사가 가르치기에는 수학적인 깊이도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맞지. 수학적인 지식을 또 많이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 가르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한계점도 있어. 전문가가 아직 없구나. 그렇지. 그리고 아직까지 그래도 인공지능이 이제 막 뜨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아직은 적은 탓에 좀 이 과목에 관심 없는 학생 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양질의 학습을 하려면 학생들의 관심 그리고 거기에 더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교사들의 열린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지.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입시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인공지능 수학이 또 기하처럼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수능 과목에. 맞지. 그리고 이제 2028년부터는 또 코딩 관련 과목의 대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코딩 관련 과목이 수능에 들어가는 건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2028년 5년 뒤부터는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갑자기 수능 과목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들어본 소감이 어때? 일단은 인공지능 요즘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게 준비되고 있는 줄 몰랐네. 되게 새롭네.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진짜 재밌게 배웠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게 좀 많이 남았다라고도 생각 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게 많네. 아직 이제 시작한 과목이니까 앞으로 개선될 점도 많이 보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
발전될 과목이라는 건 일단 무조건 확정이지.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들어본 소감이 어때? 일단 나는 새로운 변화는 늘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다른 분야에서도. 또 이제 앞으로 다양한 시도가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일단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수학이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과목을 한 번이라도 접하게 되면 좀 더 폭넓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오늘 이해 자, 모두 편집점. 오늘 이거 들어보니까 어때? 이해 다 잘 된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런 거 같아. 내가 설명을 다 잘해서 그래. 그러면 오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학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 안녕. 그럼 오늘 꼬꼬수를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오늘 꼬꼬수는 여기까지 할게. 안녕. 안녕. 잘 가.